저는 국가정보원 대북팀 소속이었습니다. 계급과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우리는 북한 최고 위급 간부의 극비 망명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코드명 골든 이거. 그는 9천만 달러의 비자금과 북한 체제의 검은 돈 흐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대한민국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인천공항 도착 12시간 전 블라디보스토크의 호텔에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망명 작전의 미공개 기록입니다. 2023년 7월 2일 오전 9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관 직원 김모 씨가 급히 서울 본부에 암호 전문을 보냈습니다. 긴급 북한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 정치적 망명 요청 진원 확인 필요. 그날 오후 저는 팀장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라. VIP급 탈북자다. 진원을 확인하고 진위를 파악하라. 24시간 후 저는 총영사관 지하 안전 가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 약간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냉정하고 예리했습니다. 저는 조선대성은행 39호실 소속이었습니다. 통치 자금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39호실. 우리 정보기관도 그 존재만 알고 있을 뿐 내부 임무를 확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층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림자 조직,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카오, 싱가포르,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군님 통치 자금 계좌의 일부입니다. 총액 9천만 달러. 제가 관리하던 자금입니다. 저는 즉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48시간 내에 CIA와 합동으로 계좌 번호들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활성 계좌였고 북한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의였습니다. 그는 진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평양 중구구역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졸업. 2005년부터 조선대성은행에서 근무. 2015년 39호실로 발탁되어 해외 비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카오, 싱가포르, 스위스를 오가며 북한 정권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금괴와 미술품 밀거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그는 이 모든 것의 설계자였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2023년 초 박성철은 싱가포르에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가 투자한 동남아 부동산 프로젝트가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2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6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당 중앙은 그를 크게 치하했고 특별 포상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같은 39호실 소속인 리철성, 강민호, 김명철. 이 세 사람은 박성철과 같은 직급이었지만 질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공할 때마다 시기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그들은 제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2023년 5월 박성철이 마카오 출장 중일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양 본부의 내부 감사에서 500만 달러의 회계 불일치가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리철성이 개인적으로 매돌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철성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박성철이 횡령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제 이름으로 된 해외 비밀 계좌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리철성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강민호와 김명철도 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박성철이 자본주의 독소에 물들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위부 부장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박성철에게 평양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귀국하여 조사에 협조하라. 박성철은 알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은 숙청당할 거라는 것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로 그들의 돈을 훔쳐서 살아남을 것인가? 2023년 6월 20일 새벽 2시 마카오의 한 호텔. 박성철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설계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모든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해 9천만 달러를 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그 이상 걸리면 평양 본부의 보안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할 것이었습니다. 박성철은 1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시에 작동시켰습니다. 1단계 9천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로 이동. 2단계 나머지 8,500만 달러를 스위스와 카리브해에 여러 계좌로 분산. 3단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채무 관계를 만들어 돈의 흐름을 복잡하게 얼금. 타이핑, 클릭, 확인. 500만 달러 이동 완료. 새벽 2시 50분 평양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철 동무. 지금 당장 계좌 움직임을 확인하시오.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박성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호텔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마카오 국제공항. 위조 여권. 가명 마이첼 파크. 저는 보위부 요원 최동무를 공항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국 심사대.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비즈니스입니다. 뒤에서 최동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그때 심사관은 이미 출국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박성철은 전속력으로 탑승구로 달렸습니다. 오전 9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도주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목적지 블라디보스토크. 저는 러시아를 경유해 대한민국으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박성철은 즉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북한 비자금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즉시 망명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북한의 요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박성철을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FSB와 비공식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비밀 장소에서 저는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 협조할 수 있소.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오. 러시아는 요구했습니다. 북한 비자금 네트워크 중 러시아 루트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9천만 달러 중 일부를 동결시킬 수 있는 계좌 정보. 우리는 협상 끝에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성철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9천만 달러 전부를 가져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500만 달러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대신 그가 요구한 것은 안전한 신원 보장과 한국에서의 새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박성철을 위조 신분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태운다. 한국 도착 후 안전 가옥으로 이동.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정보를 디브리핑한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우리는 박성철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안전 가옥에 숨겼습니다. 그는 매일 저와 만나 북한 비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를 통한 자금 세탁, 싱가포르 무역회사를 이용한 제재 우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리스트, 가상화폐를 이용한 최신 자금 이동 기법. 그가 제공한 정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북한 비자금 정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총액은 최소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제가 관리하던 9천만 달러는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7월 24일 밤 박성철과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비행기로 인천으로 갑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체제의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박성철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오전 7시, 저는 박성철을 데리러 호텔로 갔습니다. 그의 방 번호는 807호. 노크를 여러 번 했지만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호텔 매니저를 불러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즉시 호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박성철이 혼자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는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블라디보스토크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공항, 항구, 기차역, 버스터미널, 모든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디에도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이첼 파크라는 가명으로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들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박성철은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공작, 보위부가 그를 납치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영사관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배시. FSB가 박성철과 9천만 달러를 모두 차지하기 위해 그를 제거했을 가능성. 하지만 러시아 측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들도 박성철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셋째, 박성철 자신의 계획.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해 북한의 추적을 피하고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도주하려던 계획이었을 가능성. 저는 다시 그가 제공했던 정보들을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준 정보는 모두 정확했습니다. 계좌 번호들도 실제로 존재했고 페이퍼 컴퍼니들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정보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진 것일까요? 8월 5일,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성철이 마지막으로 탄 택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박성철은 택시 기사에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 항구의 한 부두. 박성철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SUV.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박성철은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차에 탔습니다. SUV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했지만
위조 번호판이었습니다. 그 두 남자가 누구였는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을까요? 러시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3국. 모든 것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9천만 달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박성철이 제공한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9천만 달러 중 8천만 달러는 여전히 원래 계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인출한 500만 달러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500만 달러마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전환되어 완전히 흔적이 지워진 것입니다. 2023년 9월, 북한은 공식적으로 박성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공화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다는 것을. 리철성, 강민호, 김명철, 박성철에게 누명을 씌웠던 세 사람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조선대성은행 39호실은 해체되었고 비자금 관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박성철의 실종은 북한 권력층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박성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그 500만 달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아니면 북한의 손에 처형되었을까? 2024년 초, 저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 Golden Eagle. 내용은 단 한 줄. 나는 안전하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했지만 VPN을 거쳐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정말 박성철이 보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2025년 여름, 저는 우연히 한 국제 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탈북민 지원 단체에 거액을 기부 금액은 50만 달러. 기사에는 기부자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겨졌다고 합니다. 그게 박성철일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어딘가에서 속죄하며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철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정보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첫째, 규모.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 이 돈은 마카오의 카지노, 싱가포르의 무역회사, 스위스의 비밀 계좌, 카리브해의 조세 피난처, 그리고 가상화폐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출처.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그들이 러시아, 중국, 중동에서 뼈 빠지게 일해번 돈의 90%가 당으로 상납되었습니다. 금과 광물 밀수출. 북한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 채굴한 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무기 거래.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재래식 무기가 이란, 시리아 등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사이버 해킹. 북한의 해커 조직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해 탈취한 자금. 셋째, 용도. 이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핵과 미사일 개발. 유엔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자금이 바로 이 비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최고 지도층의 사치, 수입 스포츠카, 명품 시계, 고급 양주,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가구, 김정은과 엘리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수백만 달러가 쓰였습니다. 정권 유지 비용, 보위부 요원들의 급여, 해외 공작 자금, 선전 선동 비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이 비자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넷째, 세탁 방법. 북한은 어떻게 국제 제재를 피해 이 돈을 움직였을까요? 페이퍼 컴퍼니. 실체 없는 유령 회사들을 수십 개 만들어 돈의 출처를 감췄습니다. 제3국, 경유,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가상화폐.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밀반출. 외교 가방을 이용해 현금을 직접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박성철의 정보를 미국, 일본, 유럽 정보기관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북한 비자금 계좌에 대한 국제적인 동결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20억 달러 상당의 북한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박성철이 사라지기 전에 남긴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박성철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저는 가끔 그가 보냈다는 그 이메일을 다시 봅니다. 나는 안전하다. 고맙다. 정말 그가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이름을 빌린 거짓 메시지일까요? 저는 알 수 없.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성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그가 북한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7월 24일 밤 그를 호텔에 혼자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스문의 시간 경호를 붙였다면 그는 지금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박성철은 사라졌고 9천만 달러 중 500만 달러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동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철이 남긴 정보 덕분에 북한의 비자금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으니까요. 2025년 초 저는 대북팀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골든 이글 작전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성합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 내부의 부패와 비자금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최고 지도층은 수백억 달러의 돈을 해외에 숨겨놓고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입니다. 둘째, 혹시 박성철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박성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남긴 정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북한 정권의 검은 돈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한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부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끝까지 체제에 맞섰고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전에 미공개 기록을 마칩니다. 박성철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진짜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검은 비밀, 그 비밀이 이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